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좀 동조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 탄력을 가져가자 코스피 또한 상승세를 더욱더 키웠죠. 전일 대비 1.16% 상승한 2,52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저점 마이너스 79%까지도 형성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일 대비 0.19% 상승한 71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또한 1,000억 원 넘게 동반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수급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은 어제와 좀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 홀로만이 2,5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좀 안 좋을 걸 예상을 했습니다. 8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최근은 7조 원까지도 내려잡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3.43%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젠슨왕 CEO의 발언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HBM 삼성전자가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찬 메시지를 보내자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HBM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주들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도 좀 이탈이 된 모습인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려 세웠거든요. 과연 앞으로 반도체주들 지금 기관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도 집중할 만한 포인트 어디에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진단 키트라든지 엠폭스,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상승 시세를 내줬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독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호흡기 관련된 감염병 환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HMPV, 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호흡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가 폭증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8개 주에서 지금 마스크 착용 권고가 또 나왔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대에서 대장이 조금 바뀐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진단키트, 마스크, 감염병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이 구글의 이 양자 컴퓨터 공개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시세를 내줬습니다. 여기다가 2025년 CES에는 양자 컴퓨팅 부분까지 신설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요. 연초까지도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다만 오늘장에서는 이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AI 뒤로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양자 컴퓨팅은 맞으나 지금 이거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최소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관련주들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5%, XKT는 무려 11%까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 향후
2025년은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다라고 유엔이 지정한 만큼 앞으로 모멘텀을 조금 더 받아갈 수 있을지 이 이슈로 인해서 얼만큼 눌릴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좀 일정적인 모멘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에선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최대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반등 탄력을 받으면서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국내 증시를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봐야 될지 오늘 또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만나뵈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을 하회하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호재로 보고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겠죠.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저평가 영역을 조금 더 주목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과도한 악재, 이러한 부분을 과도하게 반영을 하면서 저평가 영역대에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지수에 대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악재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 분명히 저평가에 대한 것은 상승에 강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올림픽에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 잘 준비를 하셔서 2025년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25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하고 그 기대치 저희 방송 주식올림픽에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부방에도 입장해 주셔서 장중의 종목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지 2025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님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월, 화, 수요일 3일 연속 지금 이번 주 출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어제에 이어서 엊그제까지도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매치포인트 종목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장에서도 11% 가까운 급등세를 가져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시는 이유가 있는지
분들이 다 알고 고르시는 걸까요? 종목을 고르는 이유, 종목을 고르는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시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주식올림픽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법도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법일까요? 부분이 네. 바로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송 시간이 좀 짧습니다. 맞아요. 1시간 동안 말씀드리기엔 좀 짧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료로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지 이 부분을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자료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자료도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를까? 사실 방송 도중에 언급을 드렸던 한미반도체라든지 혹은 한화엔진 이런 종목들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워낙 제한된 터라 이런 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의 자료집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강의 자료집 한번 받아보고 싶다, 비법 강의까지도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들 고르는 그런 방법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강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CS2025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두고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를 세워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는 매년 1월 달에 맞아요.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던 계약 이슈가 나온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기대감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왔을 때 실제 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눈에 보이게 됐을 때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하고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난 이후, 일정이 끝난 이후에 크게 내려가는 모습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갖는 건 맞지만 조금은 종목에 대한 선정 과정을 좀 가져가 보자. 실제로 이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예측 가능한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매매 방법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술 이전이라든지 계약권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따라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너무 과감한 베팅보다는 나오는 이슈에 맞춰서 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장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이러한 부분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주식 올림픽에서도 장 끝나고 나서 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P모건 헬스케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갖는 건 맞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이슈가 나오는지 혹은 이익이 나오는지 계약권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장 상황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장중에 이런 부분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장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가지의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정용진 회장 관련된 이슈,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실까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던 삼성전자부터 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이 잘 찝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상당히 아쉬운 실적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인 컨센서스인 7조 원보다 안 좋은 6조 5천 원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평가 영역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도 당연히 줄긴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많이 안 좋은 게 이번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게 나왔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엔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땐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회복할 가능성, 실적 회복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 테스트, 이게 통과하는 게 굉장히 올해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실적이 크게 나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 다만 지금 주가는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4분기 실적 부분에서 평택 4공장 초기 가동 비용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확실히 안 좋았던 실적에는 이유가 있다. 반도체 부분이 업황이 좀 안 좋았던 것도 맞지만 평택 4공장의 초기 비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실적 부분 잘 안 나온 부분 중에서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업황도 되게 안 좋았고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비를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실적이 안 좋아도 개발비,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위해서 개발비를 크게 늘려놨다는 점은 분명히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올해 바로 결과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TS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자리에서 11월 달 저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 라인, 추가적인 이탈자리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6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60일선 돌파하면서 일단 120일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까지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부담을 덜어버린다면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밸류적인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매매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5,000원 기술적인 자리, 이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관심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HBM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슈 잘 챙겨보면서 삼성전자 시총도 워낙에 크고 움직임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만 지수 상승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지수 상반기 저점, 하반기 고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에 대한 영향력 가장 큰 종목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지수 상승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하반기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크게 돌아서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신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종들의 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성장 기대하고 있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관심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반등 탄력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일 것 같은데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중에 이런 종목 타점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또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 참고하셔서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두 번째도 반도체 종목인 한미반도체. 뭐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도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 HBM 공장 기공식에 참여를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HBM과 관련된 성장은 올해 계속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중에 한미반도체에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 HBM, TC본더 참여된다라는 부분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왔는데 오늘은 마이크론과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 생산용 TC본더 장비 세계 1위인 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세계 1위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월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을 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이 나와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앵커님이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올해 HBM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도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3거래일 만에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은 일부 좀 잡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은 확정하고 나서 121선 라인 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0만 원대 초반대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매수 시점 10만 원대 초반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전 관점 앵커님이 한번 찝어주셨던 전고점 라인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주식올림픽 방송에서 계속해서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도 이 자리에서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하셨죠. 어제장에서 한미반도체 좀 눌렸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장에서만 무려 14%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고점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이런 종목들 타점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중에 이런 종목들 언제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들 잘 발굴하는 그런 기법 강의까지도 오늘 선물처럼 드리기 때문에 강의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바이오주였던 유한양행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실적이 되는 바이오주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유한양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렉나자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실적과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실적으로 확인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 바이오주의 대장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주가 상승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나자 관련된 이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꺾이는 구간에서 이 종목 역시도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121선 라인을 타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슈도 나온 것도 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61선 라인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태라면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전고점인 16만 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까지 66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 업종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안정적인 실적에 더해서 렉나자라는 부분이 더해졌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과 함께 좋은 기술적 자리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통해서 실적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을 때 주가에 굉장히 큰 슈팅, 시가총액이 좀 크긴 합니다만 분명히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두고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이 실적이 되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장에 이슈도 나왔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거래량까지도 동반이 됐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또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도 한번 실적이 되는 바이오주지만 타점 한번 제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매수장까지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런 부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꼭 한번 성공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건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게 된다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내일장부터 꼭 한번 장중에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춤 전략 제시해 주시는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장중에 혹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분들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의 이슈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볼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100% 수익 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당연히 종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지금 너무 크게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은 제 무료 방송 금요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큰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공략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도 늘려드릴 겁니다. 장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종목을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투자 성과에 대한 부분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2025년 시장 이야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자 전략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증권사들 내년에 한국 증시 전망 기대는 하반기에나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저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고점을 좀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호강기 끝낼까 2025년 상저하고 전망하고 저 역시도 상저하고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왜 상반기에는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좋을까? 이러한 의문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1기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냈던 관세라는 부분을 이미 경험을 했긴 하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정책이 진행이 될 건지는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상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반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한국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지도 상반기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는 계속해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러한 확인 과정이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 올림픽 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 정리해 드릴 거고 장중에 나오는 이슈들은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 하향입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슈에 미국 증시도 흔들렸고 국내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점,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속도 조절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잘 체크를 하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의 회복, 하반기 상승을 위해서 상반기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기의 회복은 실제 지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표로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확인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리스크,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시장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상반기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을 하고 리스크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서 시장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상저하고라고 한다면 일단 저점 라인에서 상반기에는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지수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지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을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종목들은 지금 지수, 하반기에 지수가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 지수 상승이 나오는데 안 오를 수가 있나요?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하반기에 상승이 나올 때는 지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보신다면 그러한 구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와 연계가 별로 없고 종목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종목은 시장과 상관없이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수와 굉장히 연계가 되는 종목들, 지금 상반기에는 저평가 그리고 실적 성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 재무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저평가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잘 찾아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은 당연히 이따가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장중에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러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좋은 성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잡아주셨는데요. 현 시점에선 지수보다는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는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 내에서 어떤 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참 혼자서 찾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정말로 잘 발굴해내시잖아요. 이렇게 발굴해내는 기법이 담긴 강의 자료까지도 남겨주신다라고 했는데 강의까지도 받아보면서 나도 한번 2025년에 좋은 종목들 포트 안에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URL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고 혼자서 종목 골라갈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 자료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방송에 올림픽 종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부터 할지 정말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목표가를 다 달성하긴 했지만 제 매수 시점이라든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들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GST 같은 경우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기사, 주가가 기세등등하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기세등등한 상승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시스템 개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반도체, 스크러버, 칠러 제조 업체입니다. 칠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술을 통해서 액침 냉각 기술 이게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열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GST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실적 성장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로 70%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액침 냉각 그리고 AI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올해 실적 성장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 제가
작년 12월 23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목표가는 달성은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이 거래를 연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제 매수 시점을 잡아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눌리는 구간은 5일선 라인에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장중에 나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재매수 시점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는 미래의 매출 금액인데 3조 2천억 규모가 있고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산업 선박의 이익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6,292억 원의 대규모 선박 엔진 수주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 보시면 2023년에 흑자 전환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고 수주 잔고로 인해서 올해 실적 성장 엄청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주가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12월 23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하고 지금 벌써 28%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초가 진입하셨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되는 종목은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는 ES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고 전력 수요에 대한 기반 ESS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전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SS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죠. 올해 실적 성장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폭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에는 굉장히 큰 실적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적 지수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저희가 12월 24일 날 제시해드리고 나서 목표가 바로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25%의 상승 나왔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 가능하다. 자, 지금 61선 라인 저항 라인에 있는데 돌파 자리가 나오면 121선에 있는 37,5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 고르는 방법은 QR코드 찍고 공방 들어오시면 오늘 어떻게 고르는지 강의 자료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과 함께 강의 자료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정말로 기사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GST 제시해드린 이후에 주가가 기세등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을 혼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 기법 강의까지도 자료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셔서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또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투자 전략을 말할 때 네. 저평가 종목들을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미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세라믹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사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과도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장에서는 과도한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느냐?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회사가 굉장히 큰 매출이랑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가 분할 상장을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한 9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은 1,000억이 당연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4,500억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PER로 따졌을 때 뭐 5배도 안 되겠죠.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오르지 못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 자회사가 분할 상장이 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본 회사 코미코라는 회사가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냐? 올해 같은 경우엔 이 부분 1,400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회사가 분할 상장하면 한 4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나간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지분 가치도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본업에서 400억의 영업이익이 난다? 근데 4,500억이다. PER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지분 가치를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과도한 리스크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영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영업 실적 거의 1,0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4,0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상장 이슈로 과하게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다. 오늘 거래량과 함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인 43,100원. 1차 목표가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 없어진다면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 또한 굉장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쪽 회사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크고 애플, 아이폰 17과 관련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평가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 4,700억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 PER 5배도 안 되죠. 이 정도의 저평가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저평가 영역대입니다. PBR로 봤을 때는 0.9배 정도,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이 회사 망하더라도 훨씬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PBR도 지금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만 관심 받는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분명히 상승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금의 영역대도 저평가되지만 실적 부분을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매수가 23,25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큰 상승 기대되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 오늘 이 두 종목 관심 가지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두 종목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 내일부터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강한 터라 장중에 시장을 보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대응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